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끝이 났는데요.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죠. 일반적인 우리 윈도우즈 환경의 PC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은요, 서로 다른 앱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특정한 데이터를 준다거나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다른 컴포넌트를 다른 프로그램의 다른 앱의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A의 컴포넌트를 어플리케이션 B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든다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싶다.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앱이 있을 때 우측의 그림입니다. 이쪽에서 앱이 있어요. 사진을 찍고 싶어요. 내가 이 안에다가 사진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야 시스템에서 어떠한 앱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들 있지? 나 사진 찍어줘. 그럼 이쪽에서 찍어서 결과를 반환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서로 다른 앱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며 어떻게 보면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잘 향후에 고급 과정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 설명은 다 드리겠지만 이번 학기에. 자, 이거는 컴포넌트는 아닌데요. 인텐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바 클래스예요. 이 인텐트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 인텐트 그러면요.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는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일종의 뭐 이메일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이라든지 뭐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다른 어플리케이션한테도 줄 수 있고요.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있다고 그랬죠. 야, 배터리가 없어 라는 광고를 해주면은 내 앱이 배터리가 없을 때는 나는 내 앱은 어떠한 기능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시스템이 야 광고를 할게 이 광고 안에는 배터리가 없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 라고 할 때 발송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그 메시지가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인텐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적어놓기를 어플리케이션의 의도를 적어서 안드로이드에 전달하면 안드로이드가 가장 적절한 컴포넌트를 찾아서 활성화하고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컨텐트 프로바이드에서도 역시 인텐트 메시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B한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해보셨을 겁니다. 이메일로 어떠한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를 열려고 했더니 이 문서를 열 수 있는 앱이 너의 폰에는 이것이 있어. 어떤 것으로 열 거야? 선택하도록 해주죠. 항상 똑같은 걸 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경우에 이 인텐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텐트는 또 4대 컴포넌트만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인텐트들은 결국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명시적 인텐트, 묵시적 인텐트,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 이번 학기 후반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인텐트 사용 예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나올 얘기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안드로이드가 재밌을 겁니다. 매니페스트는 뭐 하는 걸 쓰는 거냐면요. 이게 또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일단은 내가 우리가 만드는 앱에 화면 액티비티라고 했죠. 액티비티가 몇 개야 또 적을 수 있고요. 이 앱은 버전 몇부터 몇 사이에서만 동작해 이런 내용도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내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할 거야,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거야 등등의 어떠한 내용들, 내 앱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는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매니페스트 파일도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허가권에 관련된 얘기는 매니페스트 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세한 얘기는 마찬가지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이 얘기는 중반부 넘어가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XML 들어보셨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원래는 특정한 데이터를 기록, 보관,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을 사용할 때는 HTML을 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크업 랭귀지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 보관, 글씨 보관용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XML을 뭐로 사용하냐면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만든다. 아까 액티비티는 프레임이고 프레임 위에 올라오는 것은 뷰라고 말씀드렸고요. 뷰를 어떻게 구성할 거야 라는 내용들, 즉 버튼도 놓을 거고 입력창도 놓을 거고, 그리고 거기 결과 화면도 놓을 거고 지도도 놓을 거고 카메라 화면도 놓을 거고 막 이런 것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야 를 지정하는 부분을 XML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화면을 구성할 때는 XML로 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바 코드로도 XML 없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XML은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다. 당연하죠. 화면을 구성하니까. SGML은 부분 집합으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전송하고 수신하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마크업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매니페스트 파일인데요. 매니페스트 파일도 지금 보시면 마크업 랭귀지의 특징이죠. 화살표 괄호로 열고 화살표 괄호로 닫고, 그리고 그 안에 화살표 괄호 사이에 어떠한 말을 매니페스트 적어놨고요. 매니페스트가 끝나고요. 그렇죠? 시작할 때 여기다가 슬래시를 닫지 않고 여기다가 끝날 때 슬래시 하면 이게 닫히는 슬래시, 그 사이에 무엇을 담겠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고 슬래시 어플리케이션이 끝나는 것, 그 사이에 액티비티가 있겠다. 액티비티 열고 슬래시 액티비티로 끝나고 그 사이에 무엇을 또 담겠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서 봐두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실습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구조를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니페스트 파일은 일단 뭐 액티비티, 뭐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 뭐 이런 요소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내용은 하나하나 보시면서 차근히 완성돼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매니페스트 파일이 무엇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앱을 만들 때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지, 일단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놔야겠죠. 예,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고, AVD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와 장치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개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SDK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도 필요할 거고요. 플랫폼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안드로이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내에서 자바 SDK는 설치되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모든 과정을 다 해줍니다. 단 AVD는 따로, 가상장치는 개발자가 직접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시고 본인의 폰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나중에 제가 얼굴 공개를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소스 코드, 리소스, 매니페스트 파일 등등을 작성을 해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
애플리케이션 디버깅, 당연히 오류가 있으면 디버깅을 해야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이게 이제 개발 과정이 될 겁니다. 그 뒤에 배포를 할 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시면 되겠죠. 배포 과정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고급 과정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개발자 등록을 하면요, 안드로이드의 막 그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나 이제 배포할 거야 라고 등록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배포를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안드로이드는 한번 내면 끝이거든요. iOS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등록을 하면 매년 갱신해 줘야 되죠. 돈 새로 내면서요. 그 비용적인 부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개발 도구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즉, JDK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를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JDK는 우리가 사용했던 자바 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 사이트에 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바 8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7 이후 버전이 필요합니다. 최신 버전 지원 안 한다 그랬죠. 저기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자바 8 버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자바 사이트에 가셔서 자바를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마 지난 학기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으면 자바는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JDK 설치 과정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들 기반의 유연한 빌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래들이 조금 복잡해요. 버전 관리하는 부분도 복잡하고요. 그래들은 추후에 좀 고급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드리고요. 자, 다중 APK 파일 생성 시스템. 자, APK는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이죠. 설치 파일을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컴파일하고 빌드를 딱 하면은 APK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이 있으면은 어느 폰에서든지 설치가 가능하죠. 근데 마켓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되죠. 배포는요, 물론 개인적인 배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배포된 APK 파일에는 어떠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상 마켓을 이용하시는 게 맞겠죠. 자, 앱의 공통 특징을 지원하는 코드 템플레이트를 제공한다.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테마 편집이 가능한 레이아웃 에디터가 있다. 근데 불편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는 내장한다.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과 앱 엔진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설치하시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봤던 거죠. developer.android.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똑같은 화면 나올 텐데요. developer.androidstudio.com 이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시면요, 예, developer.android.com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예. 왜 이러냐? 아이고, 이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하시고요, 쓰실 때 동의하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윈도우용이라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디라는 요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시면요, 실행 과정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저는 다운로드 다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간다. 다운로드를 라이센스 동의하고 클릭해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실 때 그냥 쭉 넥스트로 진행하시면 돼요. 기본 설치 위치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화면 선택이 좀 나올 거예요. 예, 그때 뭐 검정색 하면 다큘라 하고 인텔리제이 환한 하면 뭐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다큘라 하고 인텔리제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이 안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셋업 위자드가 동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컴포넌트들, 안드로이드 SDK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컴포넌트를 쫙 다운로드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스튜디오 내에서 편집이 가능해요. 일단은 기본 설치를 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 화면이 나오는데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안드로이드를 알아서 울랄라 네.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하시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조금 메모리가 있으셔야지 작업하시기 편할 겁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PC가 메모리가 한 8기가쯤 돼야지만 좀 원활하게 동작이 될 거예요. 꽤 무거운 편입니다. 지금 버전은 4.0.1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그런데 예전 3점 버전대 같은 경우는 진짜 무거웠어요. 그나마 많이 가벼워지고 좋아진 상태, 성능도 좋아진 상태가 현재 버전인데 그래도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건 지난번에 열었던 앱에 대한 목록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스타터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뭐 오픈하는 것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컨피겨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컨피겨를 눌러 보시면요, AVD 매니저, SDK 매니저가 있어요. AVD 매니저는 내가 가상 장치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SDK 매니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K 매니저를 선택을 하시면요, 현재 내 PC에 다운로드한 안드로이드 SDK 버전들이 나와요. 쭉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거 위에 거 상위 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9.0 정도나 8.1 버전 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다 받으시면은 하드디스크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많이 받으실 필요 없이 최신 버전 두 가지 정도, 뭐 10 버전을 받으셔도 되는데 10용으로 개발을 잘 안 하겠죠. 더군다나 학습용으로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8.1 버전 오레오 정도면 충분합니다. 파이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요거 선택하셔서 필요하다면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어플라이 하시면 다운로드가 적용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플랫폼은 이렇지만 SDK 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죠. 인텔 x86 에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HAXM 인스톨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 꼭 설치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가상장치를 쓸 텐데 원래는 ARM CPU를 사용하거든요. ARM CPU를 써야 되는데 ARM CPU가 아니죠. 우리는 인텔 CPU 쓰죠, 보통. 또는 AMD 쓰겠다, 그럼 요거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만 안드로이드 가상장치 AVD,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아니면 너무 느려요. 못 써요. 못 쓰니까 요 두 가지 중에 본인들의 PC에 맞는 거, 본인들이 사용하는 CPU가 AMD면 위에 거, 아래쪽에는 아래 거, 인텔 거면 아래쪽 거 꼭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것 이외에는 당분간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SDK에서 저장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설치하시면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SDK 매니저를 필요한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SDK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에뮬레이터라든지 이것들은 굳이 다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설치하지 마시고 인텔 HAXM 인스톨러 설치되어 있는지 AMD는 AMD께 있는지 보시고요. 가끔 AMD CPU를 사용하실 때 저걸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AMD 쓰시면서 시스템 바이오스를 세팅을 변경을, 즉 이 스튜디오랑 상관없이 그 컴퓨터 처음 킬 때 바이오스 정보 들어가는 부분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F2 딜리트 키 뭐 누르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세팅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웹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앱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앱을 만들어 보고 끝을 낼까요? 자, 상태에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어떤 화면을 만들 거야 라고 할 건데, 일단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선택을 할 겁니다. 빈 액티비티 넥스트. 물론 프리비어스 다시 가보면요, 웨어러블에 관련된 것도 만들 수 있고요, TV도 개발 가능하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안디오 띵스 부분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죠,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비어있는 액티비티 넥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헬로우를 넣을까요? 헬로우. 앱을 만들면서 처리하는데 주의할 점, 랭귀지가 여기가 처음 설치하셨으면 코틀린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개발 언어를 코틀린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코틀린을 자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SDK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최소 16번 버전까지는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올리지 마시고 그냥 SDK 기본으로 놔두겠습니다. 예. 패키지는 일종의 컴포넌트 폴더라고 그랬죠? 다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고 그대로 피니시 진행을 하시면요, 쫙 창이 뜰 거예요. 좀 느립니다. 예, 뭐 팁 같은 거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 보시고 싶으면 쇼부를 끄시고 클로즈 하시면은 지금처럼 창이 열린 상태입니다. 근데 뭐가 벌써부터 많이 보이네요. 복잡하게 좌측에, 그쵸? 단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보시다 보니까 두 개의 파일 탭이 열려 있네요. 그쵸? 보니까 XML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자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좌측에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부분도 보이시죠? 그쵸? 예. 매니페스트 파일. 아까 앱의 상태 정보를 기록합니다. 앱의 구성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XML 보니까 XML 들어가 볼게요. 설치해 보니까 좀 느립니다. 느릴 때는요, 이거 원래는 기다리면 그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스플릿 눌러볼까요? 스플릿을 누르면 실제 XML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는 이 XML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로 작성을 합니다. 디자인으로 작성해도 좋아요.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불편합니다.
좀 어떤 분이 점이 불편하냐면 화면이 가끔 깨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코드 또는 스플릿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코드 형태. 스플릿 나왔네요. 이렇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면 안에 그냥 글씨가 하나 띡 올라가 있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올라가 있는 기본 형태가 될 거예요. 이 녀석이 XML 파일입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액티비티에 담아서 실행은 자바가 시킬 거예요. 자, 이 자바에서 보시면 액티비티 main.xml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게 XML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동작하는 자바 파일입니다. 자바 파일에 가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activity underbar main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set content view 해서 보여주죠. 지금 이거 코드 문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즉, 이 XML을 가져다가 뷰로, 컨텐츠의 뷰로 세팅을 해라. set content view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자, 확인되시나요? 그럼 그 XML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얘를 실행하겠다라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좀 걸릴 거예요. 에뮬레이터 워닝 뭐 이런 게 뜨고요. 네, 제 PC에서도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놔두시고요. 꺼서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실행하셨으면은 얘가 없을 겁니다. 이유는 가상장치를 안 만들었거든요. 가상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얘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AVD 매니저입니다. 아까 우리 앱 처음 만들 때 SDK 매니저하고 AVD 매니저가 있었죠. 그 AVD 매니저가 보일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 지워볼게요. 딜리트를 하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Create Virtual Device 누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폰으로 사용할 거고요. 제일 편안한 것을 쓴다라면요. 저랑 같이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넥서스 S 정도만 하셔도 480, 800 정도 HDPI 4인치짜리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더 큰 거를 쓰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무거워요. 로딩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벼운 거로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떠한 그 가상장치에다가 어떠한 버전의 에뮬레이터를 깔아놓을래? 안드로이드 설치할래? 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까 안드로이드 오레오 8.1 썼죠? 그럼 8.1 정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아, 이것도 오래 걸리죠. 700메가 정도, 760메가요. 요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기다려보자. 다운로드가 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던 게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네. 에뮬레이터를 만들자. 윈드 매니저를 통해서 클릭, 동일한 얘기죠. 이렇게 큰 화면을 만드시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최상위 버전을 설치하실 필요도 없어요. SDK는요. 네. 그래서 액실의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보게요. 다운로드가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고 한번 좀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가상의 폰이 여러분들 PC에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주차 수업인데 수업을 일단 25분씩 계속 진행을 해봤거든요. 첫 시간에는 강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 둘째 시간 안드로이드의 기본 구성이나 모양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하고 첫 번째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다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환경은 구축을 해 놓으시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 주차 올라가면서 강의 계획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CTL 사이트에 제가 단톡방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해 놓을 겁니다. 공지에 따라서 단톡방에 전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지껏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설치해 보시고 실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서 설명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수업 끝날 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